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요즘 치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한 치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통이 생긴 지는 좀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치통이라는 게 생겼다 또 가라앉고 해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작부터 남편이 치과에 가라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냥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무척 싫어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갔던 치과에 질리기도 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치과에서 받은 충격이 제법 컸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아몬드를 먹다가 이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치아가 너무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원래 치아가 약한 그런 분입니다. 남편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균열이 가거나 많이 약해진 치아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어느 치과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더라도 신뢰하고 다니던 치과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원장이 사정이 생겨서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치과를 찾아본다는 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당일에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라 급하게 치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치과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마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때라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충 가까운 치과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네 병원을 가본 결과 동네 병원들이 기본 이상 잘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 치과는 작고 깔끔했습니다. 환자는 우리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치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로비의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사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치아 검사와 스케일링을 권했습니다.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단 남편의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보호자로서 따라온 입장이면 환자의 치료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공짜로 검사를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의 실력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치아 검사와 스케일링 정도면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결정하기가 머뭇거려져서 저는 남편의 의사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간호사의 처치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시선을 다른 곳에 주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면 처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손만 좀 더 흔들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짜 좋아합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옆을 돌아본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눈을 크게 뜨고 너가 왜 여기에 있어 하는 그 표정. 지금 생각해도 좀 웃겼습니다. 치료 의자에 앉아서 처음에 한 건 구강 내 사진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한 사람은 제 입을 벌리고 한 사람은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참 끔찍했습니다. 입을 벌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누르고 잡아당기는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마른 입술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에 힘을 꼭 주었습니다. 제가 입술이 잘 터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계속 아아 하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프냐고 물어왔습니다. 입술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더니 바셀린을 대충 묻혀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입술을 누르고 벌리는데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하도 아파해서 사진을 다 못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의사의 상담을 받았고 스케일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무척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음을 심하게 하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스케일링을 진행했는데 금방 다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케일링은 이전에 다니던 치과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스케일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이날 이후로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타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의사분이 제안했던 그 서비스의 정체입니다. 남편의 처치까지 다 마치고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결제 내역에 제 처치에 대한 요금이 꽤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분이 서비스라고 하신 그 표현이 무엇 의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비스라길래 무료로 처치해 주는 줄 알고 제안에 응했던 건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항의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건지,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좋을지 확인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확인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세상 살면서 그렇게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확인하고 하기는 힘들지만 돈이 결부되는 일은 일단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의 제안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혼자 좋을 대로 해석한 저 자신을 탓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치아를 다 해넣을 때까지는 그 치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병원 측과 마찰을 빚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망가진 치아만 딱 치료하고는 그 치과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치과에서 막 나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기 치료받고 나서 결과를 보고 진료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지 왜 미리 처치를 받았냐고요. 공짜로 해주는 줄 알고 덥석 처치를 받았다고 했더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공짜가 아닌 것을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요. 남편은 처치를 받으면서 저처럼 아픔을 호소하진 않았지만 처음 검진 받을 때부터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통증이 다른 치과에서 받을 때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게 컸다고 합니다. 피도 많이 나오고요. 치과 갈 때마다 두려울 정도였답니다. 남편 표현으로는 그분들의 손이 좀 거치신 것 같다고 합니다. 서투른 것 같다는 의미겠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남편은 저한테
치과 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워낙 싫어하고 새로운 치과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치과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고 무서워서 더욱더 열심히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지금처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치과는 계속 검색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겠다 싶은 치과도 이미 찾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도 진료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까 제가 병원에 가는 걸 어지간히 싫어하긴 하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 저 나름대로의 의지랄까 고민 같은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치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잘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다 마무리되면 이번 치료 이야기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